설정에서 토론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설정들이 있는데요. 아마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블로그를 운영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모르셨다면 한번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 글 설정과 기타 댓글 설정, 이메일 알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메일 알림을 체크하는 부분, 그 다음에 댓글을 공개하기 전에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잘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기본 글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본 글 설정에서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은 트랙백에 관한 설정입니다. 트랙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블로그에서 글을 썼을 때 나의 주제와 연관이 되는 다른 사람의 글을 가지고 와서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기능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중고차 구매에 대해서 글을 썼다면 그 글과 연관이 되는 어떤 다른 글을 외부에서 주소를 링크하는 형식으로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가지고 오는 방식 자체를 트랙백이라고 합니다. 근데 기본 글 설정에서 글에 링크한 모든 블로그의 알림 시도라고 하면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블로그 글을 가지고 왔을 때 그 글을 가지고 왔다는 알람을 다른 사람에게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 글에서 다른 블로그로부터 링크 알림, 핑백과 트랙백 허용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설정은 다른 누군가가 나의 글을 가지고 갔을 때 나에게 알림을 설정한다 라고 하는 그런 옵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블로그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트랙백을 이용하시는 거 두 개 다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내 글에 이제 댓글 달기 허용, 이거는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면 내 글에 댓글을 허용을 하는 거고요. 체크를 하지 않으면 댓글 자체를 허용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트랙백을 한번 자세히 확인을 해 보시고 그리고 설정을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정에서 미디어라고 하는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미지의 사이즈에 관한 설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워드프레스에서 다양한 이미지를 업로드를 해서 불러서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불러서 사용을 할 때 어떤 사이즈로 내가 이 이미지를 사용할 것인가, 이 부분을 여기서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세 가지로 표시가 되고 있죠. 썸네일 크기, 중간 크기, 큰 크기,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표시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페이지에서는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 한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에서 아까 전에 첫 화면 만든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이미지를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하나 입력을 하고요. 미디어 라이브러리에 이미 올라가 있는 이미지를 설정을 해서 한번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 오른쪽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이미지 크기를 지정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불러올 때 어떤 이미지 사이즈로 불러올까 라고 하는 옵션을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보시면 썸네일, 보통, 최대 크기 이렇게 있습니다. 워드프레스 관리 화면에서는 세 가지가 있었죠. 썸네일 크기, 중간 크기, 큰 크기, 이렇게 세 가지가 150, 300, 1024 이렇게 픽셀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썸네일 크기라고 선택을 해주시면 큰 이미지 자체가 우리가 썸네일 크기로 지정한 150에 150으로 지정이 돼서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 크기로 하면 300 기준으로 표시가 되겠죠. 네, 이렇게 300 기준으로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최대 크기를 하면 아까 전에 표시됐던 1024라고 하는 값이 그대로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 크기라고 하는 게 두 개가 있는데 가장 끝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네, 최대 크기 가장 끝에 있는 걸 선택을 하시면 이 이미지의 원본 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제 번역상의 문제로 최대 크기라고 동일하게 표시가 될 텐데 세 번째 있는 이 최대 크기는 이 워드프레스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크기 중에서 최대 크기이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있는 최대 크기는 이 이미지 자체의 원본 크기, 그러니까 이 이미지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표시한 이미지 사이즈로 화면에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미디어라고 하는 부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정에서 고유 주소 부분입니다. 고유 주소는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블로그에서 고유 주소를 신경을 쓰는 이유가
검색 엔진의 최적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 주소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유 주소의 구조대로 한번 페이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페이지 이름이 표시가 되는 이렇게 P는 혹은 페이지 아이디는 1, 2, 3 이런 형식으로 표시가 되는데, 이렇게 표시가 되는 형식 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아이디는 18 혹은 페이지 아이디는 20 이런 식으로 주소의 형태가 그냥 페이지 넘버와 그리고 번호 이런 형식으로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일 이름 마찬가지고요. 달과 이름 이런 부분들은 이런 형식대로 URL 형태가 표시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글 이름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글 이름으로 저장을 해놓고 확인을 하게 되면, 자, 회사 소개 대표 인사말이라고 하는 글인데 글 이름이 바로 주소에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페이지 편집을 바로 해 보시면, 자, 그리고 사용자 정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주소에 입력될 수 있는 값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구조를 만들어서 정의를 하겠다. 그리고 그 형식대로 주소에 표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이제 포스트 네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글 이름이라고 해서 사실은 글 이름과 동일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운영할 때 어떤 형태로 고유 주소의 구조를 가져가면 좋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사용자 정의 구조에서 카테고리를 넣으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구조에서 카테고리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그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어떤 글이나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넣는 것은 사용자 친화적인 검색 방식에 도움을 많이 준다고 합니다. 관련해서는 자료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구글의 SEO 디렉터가 설명하고 있는 링크를 제가 아래쪽에 달아 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못을 사러 갈 때도 공구라고 하는 카테고리, 공구라고 하는 섹션에 가서 못을 찾고 망치를 찾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이 움직이는 구조가 큰 분류를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분류 안에서 세부적인 분류를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색 엔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람에게 그리고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결과를 내놓기 위해서는 사람의 생각과 유사하게 그 구조를 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포스트나 페이지, 어떤 컨텐츠를 양산을 할 때도 이런 구조에 맞게 페이지를 만들고 어떤 내용들을 만들어 주게 되면 검색 엔진도 이 큰 분류 아래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그런 자료를 수집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유 주소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용자 정의 구조에서 카테고리 그리고 포스트 네임 혹은 페이지 네임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정에 개인정보 보호라고 하는 옵션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페이지는 워드프레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하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그 다음에 생성이 되어 있는 페이지인데 이 페이지를 그냥 사용을 할 것이냐 혹은 편집을 할 것이냐 혹은 나는 개인정보 페이지를 다른 페이지를 만들어서 지정해 줄 것이냐 이것을 설정하는 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편집하기 미리 보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미리 보기를 클릭해 보시면 현재 워드프레스에서 생성되어 있는 페이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편집하기를 눌러 보시면 그 페이지를 편집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집 화면으로 바로가기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 페이지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선택을 해보시면 내가 생성한 페이지들이 쭉 나오는데 나는 다른 페이지를 개인정보 처리 방침 페이지로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하면 선택을 해서 이 페이지 사용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워드프레스에서 설정에 관한 부분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설정들이 있는 거죠. 일반 설정, 그리고 읽기 설정, 그리고 고유 주소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나머지 페이지들은 한 번씩 확인을 해 보시면서 이 설정들이 어떤 설정인가 그리고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홈페이지를 운영할 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확인을 해 보시면서 한번 익혀가 보시면 좋겠습니다.